예, 인터넷에 다른 이제 영성 수련 관련 방송들을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어떤 이제 저서 그거를 이제 소개하는 그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구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신적 그런 입장에서 그 지구의 어떤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생물들이 이제 번성했다가 멸망하고 그러죠. 그 생물이 번성했다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신적인 계획에 의해서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멸망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간 이제 공룡 공룡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공룡도 인류가 나오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 우리는 공룡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미 멸종한 동물이라고 해서 우리는 흔히 이제 그 너무 커지기만 하고 그냥 뭐 이제 불합리한 동물이다 어떻게 뭐 그런 얘기들 하고 무슨 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만 자꾸 보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론이죠. 사실 이제 지질 시대 이걸 다 믿는다 하더라도 예? 그 1억 5천만 2, 3억 년이나 계속 이 세상에 번성했으니까 뭐 인류가 뭐 몇천만 몇,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만 년?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물론 인류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지질시대에 그걸 믿는다고 해도 굉장히 오래 지속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또 그 의미도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인류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조선시대가 무려 500년이나 계속된 그런 성공적인 나라임에도 이미 망했다고 해서 마치 뭐 잘못된 나라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럼 이 공룡의 형태는 무엇인가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뭐 초식 동물도 있고 뭐 초식 공룡도 있고 무슨 뭐그 나라 어룡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건 사실 어찌 보면 공룡이라는 건 통칭 좀 그 시대에 번성했던 그런 이고 어떤 특정한 종류 무슨 뭐 도마뱀이라든지 뭐 그런 아주 거북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종류의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좀 통칭하는. 그래서 우리는 공룡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 이제 두 발로 일어서서 생활하는 흔히들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그 공룡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까지 동물들이 그 생겨날 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땅에서 생겨났죠. 그래서 맨 처음에 기어다니는 동물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네 발로 좀 더 높게 일어섰습니다. 그러다가 네 발로 다니는데 네 발 꼭 물론 네 발이 안정감이 있고 좋지만은 그 네 발 아니고도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로봇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네 발 로봇가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더 쉽죠. 네, 두 발로 서는 인간형 로봇보다. 네. 그러니까 생물은 이제 어떤 이제 그 벌레처럼 이제 이게 많은 다리가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제 성장돼서는 큰 동물의 경우는 지구상의 역학으로 볼 때 이렇게 6개가 아니라 곤충은 6개가 4개의 사지가 달린 거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일단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지 네 발이라든지 혹은 두 발로 걷게 되는데 그러니까 네 발이 다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두 발로 걷고 두 발을 자유스럽게 다르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발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네 발은 그 지구상에서 땅에서 이렇게 납작하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정감은 있죠. 물론 허리가 이제 부담을 안 갖고 하지만은
이제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 허리까지도 그러니까 자신의 키를 높이는데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죠. 예. 보는 시야가 넓어가지고 그 세상을 이제 자기 주변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발로 일어선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발달한 그러한 동물 형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야를 넓게 봐가지고 자기 주변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먹잇감이 있고 무엇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죠. 이제 공룡은 그러니까 크게 높이 일어서 가지고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물론 또 이 두 발로 일어서면 다니면서 다른 두 발은 이제 날개가 되어 가지고 또 하늘로 올라서는 그런 이제 새 종류도 있지만은 이 경우는 또 몸을 또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육체 몸의 크기가 한정이 돼서 또 그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 새 종류는 지금까지도 이제 번성하고 있고, 하여튼 그 지상에 다니면서 두 발로 걷는 동물은 이렇게 넓은 시야에서 이 세상을 조망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의 생활 그거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면은 물론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해서 강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다른 동물보다 모든 면에서 더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먹잇감이 있으면은 뛰어가가지고 잡는 거 그냥 그런 모든 능력 면에서도 모두 최고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다 주변을 다 보는 거.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른 이제 먹잇감이 되는 다른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높이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 보이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다 보이니까 도망가죠. 미리 나타난 줄 알면은 나타나면 미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쓴 은하천사의 7일간의 사랑이라는 소설에서는 지구의 역사에서 옛날에 공룡은 이렇게 높이 일어나서 당당히 먹잇감이 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순순히 먹혔다 뭐 그런 식의 뭐 픽션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딴 동물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다니니까 진짜로 이제 먹잇감이 되고 싶지 않은 동물들은 피해 도망 다니죠. 그러니까 도망 다니기 전에 이제 빨리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건 어쨌든 간에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인간 사회 우리도 생각하기에 자기가 뭘 얻으려고 한다, 뭘 할 때는 당당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인정되죠. 그러니까 이 동물은 이 먹이를 구할 때도 정당하게 난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상대방한테 대처할 어떤 시간과 여유를 충분히 준 상태에서 쫓아가서 잡아먹든가 어떻게 하든가 어떻게 홀려가지고 저절로 잡아먹히게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한 동물이 결국은 뭐 동물 전체가 멸종된 거 그런 건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먹는 동물 이것이 어쨌든 공룡 시대를 지나선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합리적이라기보다 또 유리하지 않다는 그런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존재를 다른 존재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임으로써 이렇게 먹이를 구하는 그러한 동물은 그럼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 포유류 시대에 들어와서는 포유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쓴 것이 있습니다. 이제 포유류의 조상 테르타테리움 그런 이름도 졌는데 쥐 같은 동물이 그러니까
공룡의 알을 훔쳐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비겁하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새끼를 이제 빨리 그러니까 기르려고 이제 알을 낳으면 아무래도 공격당하기 좋으니까 이제 몸속에서 알을 깨서 그러니까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몸에서 즙을 짜내가지고 이건 상당히 신비로운 거죠. 이제 그저 이전의 동물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어린 새끼를 기르기 위한 젖을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빨리 자라게 해서 빨리 도망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유류란 것은 하여튼 정정당당하게 살지 않고 좀 더 비겁하게 도망다니면서 사는 게 원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유류로부터 이제 육식동물들도 생겨났는데 육식동물들이 생겨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먹잇감이 될 이제 소, 말 오히려 초식동물은 공룡시대하고 변한 게 별로 없죠. 예? 그 스테고사우루스 초식동물 그거는 오늘날에도 뭐 코뿔소하고도 비슷하고 물론 이제 그 아주 큰 그 공룡은 지금은 좀 없지만 이거 말고는 대개의 어떤 보통 네발 공룡들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걸 잡아먹는 동물들이 과거에는 이제 크게 더 높이 서가지고 이렇게 먹었지만은 이게 눈에 너무 띄니까 지금은 더 얕게 더 다리가 짧죠. 그래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잡아먹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규전 육식동물이 정규전으로 정정당당하게 자기 몸을 나타내면서 잡아먹는 것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바닥을 기어가지고 몰래 접근해가지고 그래서 잡아먹는 그러니까 게릴라전이죠. 그렇게 육식동물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당성 가지고 퇴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데 다른 얘기들이 너무 길게 했는데 공룡의 멸종이 결국 인간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는 그러면 공룡이 창시한 그런 이제 두 발로 일어서서 다닌다. 이건 아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사지 동물들이 이제 지상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기 위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란 말이야. 만약에 이제 지구상의 생물들을 창조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가 있다면은 이거 두 발로 일어서는 건 상당히 좋은 이제 아이디어인데 이게 잡아먹는데 이게 불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는 전체를 조망하면서 어떤 올바른 처신을 하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까를 잘 판단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다른 동물들한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단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은 이렇게 오히려 이제 더 초식 동물보다 더 따라앉아가지고 거의 기어가죠. 사자, 호랑이 뭐 전부 이게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몰래 기어가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죠. 그런 게릴라 전문으로 전부 다 바뀌었죠. 아무리 사자가 여럿이 합동작전 한다 하더라도 들키기 전까지는 전부 살살 기어가지고 전부 게릴라전으로만 하죠. 네. 근데 이제 정규전 그런 건 오히려 이제 하지 않죠. 이제 그런데 이 공룡의 어떤 일어서서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다른 쪽으로도 이제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공룡이 공룡의 기능을 두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하여튼 이제 기어다니는 육식동물로 포유류에서는 변화됐는데 여기 일어서서 다니기는 하는데 일어서서
다른 쪽들한테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생활한다는 거, 높이, 그것이 그 자체의 철학은 상당히 좋은 건데,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 아니라 이 두 손으로 여러 도구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동물과는 차별화되는 여러 생활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가장 강자로 군림하는 그런 이제 다른 동물을 인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공룡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등장을 해서 멸종했다. 이거는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지구상의 생물 진화를 이제 그 관리하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위원회가 있다면은 야, 이 공룡 형태는 이거 정말 일어서서 생활하니까 참 좋기는 하지만은 그 어떤 이제 그 지구상의 생명이 점차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좀 더 향상을 추구한다면서 일어서서 생활한다는 것이 좋긴 하지만은 이건 이제 그냥 이게 그냥 단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 상위 먹이사슬의 상위 이것만은 이 생활을 하는 동물로서 여러 문제가 많다. 이제 잡아먹으려면은 몰래 기어가서 잡아먹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 이건 그러니까 유리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너무 크고 이제 그냥 이제 그 포악하게만 만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요 두 가지로 나누자 이걸로 결정이 난 겁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결정이 나서 이제 똑같이 이제 잡아먹는 그런 역할은 이제 그런 이제 기어가는 육식동물로 하고 이제 이 직립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 내다가 이제 옮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룡은 그러니까 인류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직립 두 발로 일어서서 이게 생물의 어떤 향상 그런 것을 하는 그것을 처음 시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가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질 시대의 진화론과 그리고 이제 공룡이 어떤 멸종은 다 인류를 나누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것은 이제 결국 공룡이란 생물의 이런 공룡을 말하는 거죠. 공룡이란 생물의 지구상 지배 생물의 역할을 역할 분담해가지고 생물을 다른 단지 먹이사슬 상위 힘으로 잡아먹는 맨몸으로 다른 동물보다를 지배하는 그런 동물로는 이제 사자와 호랑이처럼 이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또 납작 기어다니면서 잡아먹는 동물로 바뀌었고 이제 이런 직립의 어떤 이거를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지구상을 지배하는 동물은 이렇게 이 두 손으로 여러 가지 다른 생활 환경을 아주 차원이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생물을 지배하는 동물. 그러니까 공룡으로부터 이제 두 가지 지구상의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두 가지 동물이 분화되어 나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좀 영성 철학의 관점에서 보는 지구상의 생물 진화라고 하겠습니다.